안녕하세요. 이번에 키케로에 대해서 더 심화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오수민입니다. 이제 키케로에 대해서는 앞에 석주가 하는 발표를 조금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제가 좀 더 키케로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키케로란 앞에서 들었듯이 공화정 마지막 세기의 로마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며 정치가이며 철학가이며 연설가이며 문정가로서 명성을 날린 키케로는 이제 많은 연설문, 서간문 등 자료를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국가로는 로마 공화정에 대한 그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국가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키케로의 국가 이론, 이제 키케로 국가론의 독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키케로는 로마인 플라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플라톤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의 국가론에는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 사상가의 학문적 입장에 많은 비판이 직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플라톤의 이상 국가의 특별한 규정들, 예를 들자면 공직 배분에서 원칙적인 남녀 평등, 처자와 재산의 공유 등 이런 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왜냐면 그는 재산 축적을 포함해서 합당한 방식으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은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권리이며, 또한 국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서 존재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적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거를 앞에서 석주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키케로는 철학이 삶을 영도하고 덕을 함양하며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곧 우리 자신을 아는 일을 가르치는 분야임을 인정합니다. 철학이 이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탁월한 운변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적 능력으로 무장한 후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이다. 그게 바로 철학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단지 주변의 소수 학자나 제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철학자와는 달리 정치가는 인민 대중을 인도하고 그들이 준수해야 할 법과 제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관습과 도덕률이 형성되어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철학적인 삶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이 철학이 바탕이 되어서 지적 능력으로 무장한 후 이제 정치에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삶은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았고요.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앞에서 석주가 많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는 굳이 찝진 않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인간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 우리가 막 로크, 홉스, 막 루소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계약론을 통해서 왜 국가란 탄생이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더라면, 이제 키케로는 근대 계약론자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생존 경쟁, 약간 홉스가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단순히 생존 경쟁을 살아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는 공동체의 틀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런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틀 안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가, 우리 지체가 교회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이제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혼자서 둘이서는 패하는데 셋이 삼겹줄은 끈끈하다, 패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공동체를
존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인간의 사회성을 자연이 부여한 어떠한 씨앗으로 이제 보았기도 한데요. 국가의 안위, 즉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원초적인 덕목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키케로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키케로랑 아리스토텔레스는 둘 다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고대 그리스 사람. 여기서 이제 공통점이 선과 정의의 추구가 국정 운영의 대전제가 되어야 하며 국정 운영에서 선과 정의의 추구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베이스다, 바탕이다. 이제 그러면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국정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일치합니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국정 운영과도 되게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고 나아가 국가의 특성과 기능을 고찰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 개념의 윤리적인 측면만을 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는 법적인 동의를 본질로 하며 법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평등한 권리가 존재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운영에서 구성원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및 역할 배분이 전제되는 혼합정을 함께 제시를 해요. 둘 다 공통점이 그래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의 차이점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키케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1차적으로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권리 증진과 이익 창출에서 찾았으며 따라서 사유재산의 보호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게 로크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로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맥락이 아니라. 로크도 이제 사유재산을 이유로 국가가 탄생한다고 보았고 키케로도 사유재산의 보호를 매우 중시를 했던 거죠. 그거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근본적인 존립 목적을 이익 창출에서 찾는 관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키케로는 원로원으로 대변되는 소수 귀족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윤리 이론의 전제인 중용사상을 토대로 정치체제는 다수의 중간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약간 말이 조금 어려워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현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키케로의 정치사상이 근현대적 사유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로원으로 대변되는 소수귀족의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키케로의 키케로는 누구인가, 그리고 키케로의 국가 이론에서 약간 살펴보았다면 이제 다음에는 키케로의 자연법 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